지금까지는 저희가 사용자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엑셀과 동기화시키고 그것들을 그룹핑하고 넘버링하는 부분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매직그리드에서 스테이크홀더 니즈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진행을 했고요. 이제는 시스템 컨텍스트를 진행할 차례인데 그 전에 저희가 작성한 이 다이어그램을 매직그리드 절차에 따라서 매직그리드 템플릿에 저희가 순서대로 다이어그램을 채워 넣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진행을 할 건데요. 이거는 꼭 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먼저 템플릿을 이제 import from 에서 불러올 거고요. another project를 선택하고 여기서 카티아 매직이 설치된 경로로 가시면 됩니다. 일단 경로에서 매직 사이버 시스템 엔지니어 또는 매직 시스템 오브 시스템 아키텍트라는 카티아 매직 소프트웨어 폴더에서 템플릿에 가셔서 매직 그리드 v2 블랭크 그리고 이 블랭크 mdg 파일을 임포트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컨테이먼트 트리에 이 매직 그리드 템플릿 패키지랑 인덱스라는 다이어그램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패키지는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저는 삭제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인덱스를 여시면은 이제 이 매직 그리드 셀이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이 셀에다가 저희가 작성한 다이어그램을 하나씩 채워 넣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스테이크홀더 니즈에서 했던 이 다이어그램을 여기에 배치를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시스템 컨텍스트를 진행할 차례입니다. 그 전에 시스템 컨텍스트가 뭔지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시스템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용어가 있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아키텍처링을 통해서 설계할 시스템, 즉 제품이나 프로세스와 같은 우리의 목적이 되는 하나의 어떤 시스템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컨텍스트 단계에서는 그 시스템의 외부 요건들, 이 시스템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상호작용하는 외부 환경을 정의하는 단계입니다. 지금은 프로블럼 도메인에서 블랙박스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제품의 내부를 우리가 아직 분석하지 못한 상태고, 그래서 가장 먼저 시스템에 놓여진 환경을 분석해야 저희가 화이트박스 단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 컨텍스트 분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시스템 컨텍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앞 단계에서는 요구사항이라는 시스템의 언어를 사용했고요. 이 시스템 컨텍스트에서부터는 블락이라는 시스템의 요소와 인터널 블락 다이어그램이라는 시스템의 다이어그램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 시스템의 언어에 대한 영상은 제가 별도로 제작한 영상을 참고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매직그리드 BOK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스템 컨텍스트 단계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컨텍스트를 위한 패키지를 작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왼쪽 컨테인먼트 트리에 프로블럼 도메인의 블랙박스 패키지에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Create Element에서 패키지 그리고 2번 시스템 컨텍스트라고 생성을 해줍니다. 이 패키지는 이제 정렬은 자동으로 알파벳이나 숫자 순서대로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패키징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시스템 컨텍스트를 정의를 해줄 겁니다. 블락은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정의하는 기본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할 이 시스템 SOI가 놓여있는 환경도 하나의 시스템으로 정의를 할 거기 때문에 그 환경, 시스템 컨텍스트도 블락으로 정의를 할 겁니다. 이 시스템 컨텍스트 패키지 아래에 마찬가지로 블락을 생성을 해주고요. 이름은 vehicle in use 이렇게
시스템 컨텍스트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BOK에 보면은 이제 하나의 컨텍스트를 더 정의하죠. vehicle in maintenance. 이렇게 시스템 컨텍스트를 두 개를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SOI는 하나지만 이것이 놓여 있는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시스템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환경에 따른 아키텍처는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BOK에서는 Vehicle in Use에 관련된 컨텍스트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Vehicle in Use라는 시스템 컨텍스트를 대상으로 인터널 블락 다이어그램을 생성을 할 겁니다. 이때는 Vehicle in Use 블락을 오른쪽 클릭하고 다이어그램 생성에서 IBD, 인터널 블락 다이어그램의 줄임말인 IBD를 생성을 해주고요. 그러면 이렇게 블락 아래에 인터널 블락 다이어그램이 생성이 됐습니다. 네, 이제 이 시스템 컨텍스트에서는 4개의 시스템을 정의를 할 겁니다. 첫 번째는 Vehicle Climate Control Unit, 즉 저희가 작성하는 SOI죠. 그리고 Vehicle Occupant, 사용자가 될 거고요. 드라이버나 탑승자. 그리고 Vehicle Cabin, 이거는 이제 차량 내부 공간을 의미하는 거죠. 에어 컨디셔닝을 위해서 흡입하고 또 다시 찬 공기 또는 따뜻한 공기를 뱉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 현재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 센서, 이렇게 총 4가지를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항목이 이제 다이어그램 팔레트고요. 처음 카티아 매직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패널이 이 왼쪽에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 팔레트를 오른쪽 클릭하셔서 왼쪽 오른쪽 위치를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파트 프로퍼티를 생성을 할 텐데, 이때 이 타입 셀렉션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게 진행을 해주세요. 이 타입 셀렉션 모드는 우리가 이제 파트 프로퍼티를 만들 때 타입을 꼭 선택하는 거를 빼먹지 않도록 하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걸 꺼진 상태로 파트 프로퍼티를 만들면은 이제 그냥 바로 생성이 되죠. 그래서 저희가 그냥 파트 프로퍼티 이름만 만들면 이렇게 파트만 생성이 되고, 이 파트의 타입인 블락에 대해서는 이제 고려가 안 된 상태죠. 근데 이거를 활성화한 다음에 파트 프로퍼티를 만들게 되면은 자동으로 가운데 콜론이 생기면서 현재 있는 블락 중에 내가 타입으로 설정할 게 있다든지, 또는 여기에 이름을 넣고 엔터를 치면은 그에 대한 블락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컨트롤 Z로 다시 지워주고요. 그래서 먼저 SOI인 Vehicle Climate Control Unit을 생성을 해주고요. 마찬가지로 Temperature Sensor, 그리고 Cabin, 그리고 Vehicle Occupant, 차량 이용 탑승자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델들을 이쁘게 정렬하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이 파트 프로퍼티들을 정렬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서에 나온 것처럼 우선 이제 이 4개 박스들을 크기를 다 같게 할 겁니다. 이 4개 박스를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위에 메뉴에 보시면은 여기 얼라인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얼라인에 눌러보면은 이제 여러가지 정렬하거나 크기를 조절하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make same size를 하면은 이렇게 크기가 같아집니다. 크기는 가장 큰 엘리먼트를 기준으로 맞춰지고요. 그리고 이 VCCU랑 Vehicle Occupant는 지금 서로 삐뚤어져 있으니까 얼라인에서 중앙 맞춤 요거를 해주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크기나 좌우 정렬 등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컨테인먼트 트리에서 지금 이제 이 비이클인 유즈라는 시스템 컨텍스트랑 저희가 생성한 이 파트 프로퍼티의 타입들, 저기 블락들이죠. 이 블락들이 이제 한대 시스템 컨텍스트라는 패키지 아래에 다 모여 있는데요. 이것들을 구별해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이 시스템 컨텍스트 밑에 패키지를 생성을 해주고요. 이름은 users and other systems 이렇게 패키지를 새로 생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방금 생성한 이제 캐빈과 템퍼러처 센서 그리고 vehicle occupant를 user and other system에 넣어줍니다. VCCU는 안 넣었어요. 이제 주변 시스템만 이렇게 따로 넣어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각각의 시스템들 간의 연결 관계를 정의를 해줄 겁니다. 이제 VCCU의 요구사항들이 있었죠. 그 요구사항에 맞게 이 시스템이 서로 연결되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커넥터라는 거를 이제 연결을 해줄 건데요. 커넥터는 여기 다이어그램 팔레트의 커넥터를 선택해서 이제 첫 번째 엘리먼트와 두 번째 엘리먼트를 이렇게 파란색 테두리가 나타나게 한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면은 이렇게 커넥션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이제 요 파트 프로퍼티를 선택하면 이 오른쪽에 뜨는 이 메뉴를 스마트 매니플레이터라고 하는데 여기서 커넥터, 이 바인딩 커넥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커넥터를 선택하셔서 목표가 되는 엘리먼트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캐빈과 VCCU도 마찬가지로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에는 그럼 이 커넥션을 통해서 템퍼런처 센서와 VCCU가 주고받는 어떤 정보 또는 물질 등이 있겠죠. 그거를 이제 아이템 플로우라고 합니다. 아이템 플로우를 이제 여기에 표현을 해볼 건데요. 그 전에 그 어떤 아이템들이 흘러갈 텐데 그 흐름을 표시할 텐데 그 아이템을 먼저 정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 아이템들을 정의하고 그것들을 저장할 수 있는 패키지를 또 하나 생성을 할 겁니다. 그거는 이 problem domain을 기준으로 오른쪽 클릭을 하고 패키지를 생성을 해서 3번 exchange items 2번은 저희가 이따가 할 거기 때문에 3번을 먼저 적은 거고요. 그리고 3번에 저희가 작성할 그 exchange 아이템들은 이제 요구사항에서 가리키는 목표 온도라든지 그리고 현재 온도라든지 그리고 에어컨이 배출하는 공기나 흡입하는 공기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문서에 보면 user command, desired temperature, air, comfortable air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추가를 해줄 건데요. exchange 아이템을 추가하는 방법은 이 exchange 아이템 패키지 오른쪽 클릭하시고 엘리먼트 생성에서 SI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시그널이라는 엘리먼트가 검색이 되고요. 이걸 클릭해서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름은 유저 커맨드. 그리고 이 유저 커맨드라는 시그널을 VCCU와 Vehicle Occupant 사이에 넣어줄 겁니다. 그러면은 아이템 플로우를 생성하는 이제 창이 떴죠. 이 유저 커맨드는 사용자가 뭐 전원 버튼이라든지 온도를 조절하는 버튼이라든지 그런 어떤 사용자의 커맨드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방향이 이제 VCCU에서 어큐펀트가 아니고 어큐펀트에서 VCCU로 가게끔 변경을 해주고 피니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화살표랑 그 익스체인지 아이템이 표현이 되죠. 방금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문서에 적혀 있는 몇 가지 익스체인지 아이템들을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 온도도 마찬가지로 같은 커넥터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유저 커맨드. 그리고 사용자부터 VCCU로. 그리고 한 가지 더. 인포메이션도 같은 커넥터 연결해 줄 거고요. 이번에는 이 다이렉션을 변경하지 않고 VCCU가 제공하는 정보들을 사용자가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피니쉬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은 VCCU와 Vehicle Occupant 간에 서로 주고받는 정보들이 정의가 됐고요. 같은 방법으로 이제 문서에 보면 세 가지가 더 있죠. 앰비언트 템퍼러처랑 에어 그리고 컨버터블 에어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생성을 해줄 겁니다. 네, 이렇게 정의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문서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까지 저희가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림을 입력하는 창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입력하는 창은 이제 문서에 설명이 안 돼 있는데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이미지를 넣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카티아 매직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미지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뭐 JPG나 PNG 이미지 파일을 사용해서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이 템퍼러처 센서 이미지를 넣는 방법은 이 각 엘리먼트를 선택을 하면은 이 스마트 매니플레이터에 여기 이미지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선택하셔서 이 패키지를 열어서 이제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 네이처에서 이 온도계를 나타내는 그림을 이 템퍼러처 센서에 넣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 원래 박스의 아래쪽에 있는 Make Preferred Size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이미지 원래 크기로 설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넣으실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윈도우 메뉴에서 이미지 라이브러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은 오른쪽에 방금 전에 보셨던 창이 뜨고요. 여기서 people에서 아무거나 저는 man을 드래그해서 여기 Vehicle Occupant에 넣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이 들어가죠. 이미지 라이브러리는 닫고 얘도 크기를 원래 크기로 조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이제 이미지 파일을 넣는 걸 해볼 건데요. 먼저 이제 VCCU 같은 경우에는 이 엘리먼트를 오른쪽 클릭해서 스페시피케이션에 가고요. 여기서 이 프로퍼티를 all로 설정하신 후에 이미지를 검색하시면은 이 속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커스텀 이미지를 선택하셔서 내가
구해놓은 이미지를 이제 넣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이미지가 안 보이죠. 이 이미지를 저희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VCC를 클릭하고 이 위에 있는 Show as Image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은 이렇게 제가 설정한 이미지가 나옵니다. 또는 그 찾아놓은 이미지를 그냥 드래그해서 넣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넣는 게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허접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이미지 넣는 기능을 왜 넣었을까, 이 기능이 꼭 필요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내린 의도는 이거였습니다. 이제 저희가 어떤 시스템, 그 시스템 뭐 제품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소프트웨어 시스템일 수도 있죠. 그것들을 이제 저희가 어떻게 구성을 할지 회의 시간에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이제 화이트보드에다가 이렇게 적으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어떤 각각의 시스템을 설정하고 그것들이 연결된 걸 표현하고 그리고 이게 어떤 정보를 주고받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그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화이트보드에 작성한 내용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다시 보고하기 위해서 PPT로 문서화를 해야 되고 또 그거를 실제 시스템으로 만들 때는 그 보고서 만든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만 하는 거지 그게 실제 시스템에 어떤 정보를 전달하거나 어떤 연결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카티아 뮤직에서 그런 어떤 컨셉추얼한 시스템 아키텍처까지도 작성을 하고 그 데이터들이 뒷단의 실제 설계 데이터들과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표현하고자 했던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시스템 컨텍스트는 이렇게 해서 완료를 했고요. 이제 시스템 컨텍스트에서 작성하는 다이어그램은 이 다이어그램의 빈 공간을 클릭하고 이 Select in Containment 트리를 찾으면은 컨테인먼트 트리에서 이렇게 Vehicle in Use라는 다이어그램, 인터널 블락 다이어그램이 있죠. 이거를 이제 인덱스에 Vehicle in Use로 옮겨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즈 케이스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